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원샷 킬 어택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풀 네임은 Poison Frogs, Targeted Clean Label Poisoning Attacks on Neural Networks입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최우수 학회 중 하나인 닙스 2018에 발표되었고요. 본 논문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중독시키는, 즉 포이즈닝시키는 창의적인 공격 방법인 원샷 킬 어택을 제안합니다. 원샷 킬 어택의 특징은 피해자가 단 하나의 중독된 이미지를 학습하더라도 피해자의 모델에 백도어가 심기게 된다는 겁니다. 공격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격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중독된 이미지가 있을 때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단 한 장의 중독된 이미지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피해자 네트워크가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된 이후에는 나중에 테스트 시기, 즉 모델이 배포되어서 사용되는 시점에 공격자가 한 장의 백도어 이미지를 준비해서 이걸 넣게 되면 이와 같이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네트워크가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한 장의 강아지 이미지가 이렇게 고양이라고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공격 과정은 이런 식으로 공격자가 준비한 하나의 포이즌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러한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한 피해자는 나중에 공격자로부터 특정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이미지에 의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모델에 일종의 백도어가 심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한 백도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의도했던 결과를 내뱉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공격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샷 킬 어택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공격자가 두 장의 이미지, 베이스 인스턴스와 타겟 인스턴스를 준비합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베이스 인스턴스로 한 장의 고양이 이미지를 준비하고 타겟 인스턴스로 한 장의 강아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타겟 인스턴스는 백도어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포이즌 인스턴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포이즌 인스턴스는 인간이 보기에는 베이스 인스턴스와 구별되지 않지만 그와 동시에 타겟 인스턴스와 같은 피처를 갖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전에 확인했던 베이스 인스턴스와 타겟 인스턴스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베이스 인스턴스와 포이즌 인스턴스 이 두 가지를 인풋 도메인상에서 최대한 같은 픽셀을 가지도록 MSE 로스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그와 동시에 타겟 인스턴스와는 같은 피처 값을 갖도록 MSE 로스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포이즌 인스턴스는 인풋 도메인, 즉 일반적인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최대한 유사한 픽셀 값을 갖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베이스 인스턴스와 구별이 안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이 타겟 인스턴스와 유사한 피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할 때는 별도의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VGG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포이즌 인스턴스와 타겟 인스턴스를 각각 그 피처 익스트랙터에 넣은 결과가 서로 유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한 장의 중독된 이미지,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고 수천 번 정도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학습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이즌 인스턴스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등으로 포이즈닝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데이터 수집 도구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크롤링해서 가공한 뒤에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격자는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진 포이즌 인스턴스를 인터넷상에 공유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로 학습을 진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피해자는 포이즌 인스턴스를 수집해서 바로 베이스 인스턴스의 클래스, 즉 베이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진 포이즌 인스턴스는 인간이 보기에는 고양이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 포이즌 인스턴스에게 정확한 레이블을 붙이게 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클린 레이블 어택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중독된 이미지를 수집한 뒤에 이와 같이 클래스를 고양이라고 설정한 뒤에 네트워크에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 네트워크가 감염되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면 네트워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네트워크가 중독된 이후에는 나중에 타겟 인스턴스가 피해자의 모델에 입력되었을 때 이것이 베이스 클래스, 즉 베이스 인스턴스의 클래스로 인식되는 겁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베이스 인스턴스가 고양이 이미지로 레이블링이 되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라는 값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는 마치 백도어처럼 사용된다고 해서 백도어 이미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샷 킬 어택 공격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공격자가 바로 다음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기법입니다. 먼저 학습 시기에 피해 대상 네트워크의 레이블을 조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까지 나왔던 다양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백도어 어택들은 공격자가 직접적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는 어떤 클래스야 이런 식으로 각각 레이블링을 하고 그렇게 레이블링이 된 이미지가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학습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가정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본 논문에서의 어택은 클린 레이블 어택이기 때문에 공격자가 직접적으로 학습 시기에 피해 대상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레이블을 컨트롤할 수 없더라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포이즌 인스턴스는 인간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잘 레이블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 고양이라고 레이블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레이블이 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중독된 이미지의 레이블이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정상적인 이미지구나 라고 판단하고 네트워크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본 공격은 테스트 시기에 피해 대상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해 보시면 이 타겟 인스턴스는 원본 이미지에서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래 상태 그대로인 강아지 이미지고요. 이러한 강아지 이미지가 나중에 중독된 네트워크에 입력되었을 때 백도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테스트 시기에 이러한 이미지의 타겟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않더라도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더불어 본 공격은 타겟티드 어택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한 장의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발동되는 공격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특정한 타겟 인스턴스 이미지에 대해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타겟티드 어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강아지라는 분류 결과를 내보내다가 바로 이렇게 생긴 한 장의 타겟 인스턴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만 트리거가 된다는 점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더욱 위협적인 공격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택이 실제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연구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기법과 연관성이 높은 공격 유형 중 하나는 바로 Adversarial Example입니다. 흔히 적대적 예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변형된 데이터로 뉴럴 네트워크의 부정확한 결과를 유도하는 데이터입니다. 다만 Adversarial Example은 일반적으로 Evasion 어택으로 분류되며 학습이 완료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테스트 시기에 공격을 수행합니다. 이때 특정 네트워크가 학습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학습이 다 완료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테스트 시기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고요. 기존의 많은 공격 방법은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손실함수를 이미지로 미분해서 그렇게 얻은 그레디언트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미 학습이 다 완료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얼룩고양이로 분리되고 있죠. 여기에 약간의 눈에 띄지 않는 펄털베이션을 섞어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과카몰리라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오늘 다루고 있는 포이즈닝 어택과는 다른 공격 유형인데요. 애드버서리얼 어택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테스트 시기에 이미지의 변형을 가해서 공격을 수행한다고 하면 포이즈닝 어택의 경우에는 학습 시기에 학습되는 데이터에 개입을 해서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포이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관련 있는 연구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적고 GPU 자원 또한 적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습 테크닉인데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데이터셋에 관해서 이미 학습이 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이미지넷과 같은 큰 크기의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이러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로 사용하고요. 지금 위쪽에 보이는 네트워크 A는 이미 큰 데이터세트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태스크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 적절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 태스크라고 한다면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스페셜한 피처들을 적절히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학습되어 있는 부분은 떼어내서 내가 학습할 네트워크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학습된 네트워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앞쪽 레이어를 잘라내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로 붙이고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떼어낸 뒤에 새롭게 붙여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앞쪽에 붙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는 조금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완전히 고정한 상태로 오직 고정된 특징 추출기로만 사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트랜스퍼 러닝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적고 GPU의 자원도 적은 상태에서 빠르게 학습을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어큐러시를 얻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고 그 태스크에 맞게 클래스의 개수도 설정한 뒤에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듯이 사전 학습된 CNN을 하나의 고정된 특징 추출기로 이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즉 앞쪽에 있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는 완전히 고정하고 더 이상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도록 만들고 이 뒤쪽에 있는 FC 레이어만 학습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먼저 이러한 전위학습 상황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이때 공격자가 피해자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피해자는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되 앞쪽 레이어는 완전히 고정한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고요. 공격자는 어떠한 네트워크가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토르치나 텐서플로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때는 이미 학습이 잘 되어 있는 VGG, 인셉션 혹은 레즈넷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보이는 테이블은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을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간단히 트랜스퍼 러닝 태스크에 대해서 이진 분류,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강아지와 생선을 분류하는 태스크를 가정하고 이때 공격을 수행했는데요. 학습 데이터는 간단히 각각 900장씩 들어가도록 준비했고 테스트 데이터도 약 1100장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때 실험을 위해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포이즌 인스턴스가 학습 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실제로 공격자가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든 뒤에 이제 피해자가 실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는 건데요.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할 때는 총 1801장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한 거고 그 이후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듯이 포이즌 인스턴스는 매번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여기에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총 1099번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은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 자체를 1099번 수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매번 학습을 다 수행한 뒤에 실제로 공격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학습한 이후에 이 포이즌 인스턴스와 매칭되는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베이스 클래스, 즉 베이스 인스턴스의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해서 공격 성공 여부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가 앞쪽 레이어를 고정하고 뒤쪽에 있는 FC 레이어만 학습하는 상황, 즉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의 공격 성공률은 100%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099번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성공했으며 성공했을 때 그 오분류되는 컨피던스 값이 대부분 다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 컨피던스 값, 즉 확률 값 자체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네트워크가 보기에는 해당 타겟 인스턴스가 완전히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즉 이러한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 매번 공격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컨피던스로 오분류가 발생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는 공격이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어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도 공격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멀티샷 포이즈닝 어택을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네트워크가 앞쪽 레이어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이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는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가 고정되어서 그대로 사용이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FC 레이어에 들어가는 입력값, 즉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타겟 인스턴스와 포이즌 인스턴스가 같은 피처 값을 갖도록 만들어서 그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피해 네트워크에 학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그 경우 실제로 피해 네트워크가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다 마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공격자가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피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수월한데요.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전부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렇게 앞쪽 레이어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FC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피처 스페이스의 벡터 값은 공격자가 만들었을 때의 값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에서는 더 공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포이즌 인스턴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이 하나의 타겟 인스턴스가 있을 때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와 같은 피처 값을 갖는 여러 개의 포이즌 인스턴스를 준비한 뒤에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전부 다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때는 공격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멀티샷 포이즈닝 어택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멀티샷 포이즈닝 어택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공격이 잘 될까요? 논문에서는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 공격을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엔드-투-엔드 방식에서는 더욱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한 장의 포이즈닝 인스턴스만 학습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에 실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이미지의 분포를 보여주기 위해 저자가 준비한 피규어인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감염이 이루어진 이후에 타겟 인스턴스가 이 위치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클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타겟 인스턴스가 조금밖에 이동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수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타겟 인스턴스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타겟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가 베이스 인스턴스의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끌어당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 장의 포이즌 인스턴스가 사용되는 경우에서는 공격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피처 값을 시각화한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포이즌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겟 인스턴스가 이 베이스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훨씬 많이 당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이즈닝이 수행된 이후에 이 타겟 인스턴스에 대해서 클래스 결과를 확인해 보면 베이스 클래스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격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양의 포이즌 인스턴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면 공격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한 베이스라인 어택을 바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먼저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타겟 인스턴스와 포이즌 인스턴스가 피처 스페이스에서 같은 피처 값을 갖도록 만드는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해서 포이즌 인스턴스 이미지에 타겟 인스턴스의 피처 값이 더욱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어서 하나의 타겟 인스턴스에 대한 포이즌 인스턴스 여러 장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스라인 어택이고요.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도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파10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약 50장 이상의 포이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위협이 될 만한 공격 성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겟 인스턴스를 설정할 때 컨피던스가 낮은 이미지를 타겟 인스턴스로 설정하면 공격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애초에 타겟 인스턴스 자체가 타겟 클래스로 높은 컨피던스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면 일종의 아웃라이어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그러한 타겟 인스턴스일수록 피처 스페이스상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끌어오기가 더욱 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컨피던스가 낮은 이미지에 대해서 타겟 인스턴스로 설정한 뒤에 공격을 수행해본 결과 공격 성공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Targeted Clean Label Poisoning 어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팸 필터링 예시에서 한번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인이고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우리가 보내는 홍보 메일이 스팸 필터로 분류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내 경쟁 상대인 다른 상인들이 보내는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된다면 나에게 이득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택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스팸 메일을 타겟 인스턴스라고 설정하고 일반적인 메일을 베이스 인스턴스라고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베이스 인스턴스를 눈에 띄지 않게 변형해서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와 유사한 피처 값을 갖도록 포이즌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학습이 된 모델에 나중에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를 입력으로 넣게 되면 이것이 스팸이 아니라고 분류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포이즈닝에 따라 디시전 바운더리가 바뀌는 것 또한 논문에서는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이 포이즌 인스턴스와 타겟 인스턴스가
최대한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후에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변경된 디시전 바운더리를 확인해 보시면 포이즌 인스턴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하기 위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회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타겟 인스턴스는 포이즌 인스턴스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로 준비한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이 제안한 메서드가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공격자는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의 주장대로 앞쪽 레이어를 고정하는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는 공격이 잘 통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할 때 클래스의 개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앞쪽 레이어를 고정하지 않고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의 개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더욱 공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더불어 학습 과정에서는 데이터 증진 목적으로 흔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학습 이미지를 변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포이즌 인스턴스에 숨겨진 타겟 인스턴스에 대한 피처가 그러한 변형에 의해서 많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공격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의 네트워크가 포이즌 인스턴스에 대해 충분히 오버피팅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포이즌 인스턴스를 완전히 베이스 클래스라고 분류할 수 있도록 피팅이 되어야 타겟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높은 클래스로 오버류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요. 본 논문에서는 포이즌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러한 피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논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코드는 제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원샷 킬 포이즌 어택을 파이톨치로 구현한 건데요. 간단하게 레지넷과 알렉스넷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본 코드에서는 간단히 강아지 고양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진 분류 태스크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합니다. 바로 한번 코드를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전체 코드는 구글 콜앱상에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구글 콜앱으로 해당 코드를 열어보았고요. 바로 한번 코드를 실행하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은 총 1400개의 고양이 및 강아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 학습 데이터는 각각 500개씩,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각각 100개씩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데이터셋 다운로드 목적으로 GitHub에서 전체 파일을 받아오겠습니다. 이후에 데이터셋을 로드하시면 되는데요. 본 실습에서는 파이톨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또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위쪽에서는 학습 및 실험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본 실습에서는 GPU 장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객체 또한 초기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데이터 로더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셋에 대한 변형 함수를 정의합니다. 여기 보이는 변형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변형 함수의 형태를 잘 따르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셋 경로에서 각각의 이미지를 불러오는데요. 이때 이미지 폴더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폴더는 바로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을 때 파이톨치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제가 준비해 놓은 데이터셋은 이미 이러한 구조를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데이터셋을 불러온 뒤에 실제로 네트워크에 넣을 때는 배치 단위로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데이터 로더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 평가, 테스트 각각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클래스는 고양이와 강아지 2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데이터가 잘 로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를 출력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하나의 배치만큼 이미지 묶음을 뽑아온 뒤에 그 중에 4개까지만 각각 이미지와 레이블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실행 결과 현재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모델을 정의할 건데요. 현재 코드에서는 레지넷 기반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며 앞쪽 레이어는 고정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파이톨치상에서 사전 학습된 레지넷을 불러온 뒤에 이것을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지넷은 내부적으로 배치 정교화 기법을 쓰기 때문에 트레인 모드와 이벨 모드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레지넷을 고정된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할 때는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바꿔준 뒤에 고정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본 실습에서는 마지막 FC 레이어만 업데이트되는 트랜스퍼 러닝 상황을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정의할 건데요. 레지넷 18 모델을 불러온 뒤에 가장 뒤쪽에 있는 FC 레이어는 제거하고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바꾼 뒤에 새롭게 하나의 FC 레이어를 초기화합니다.
또한 앞쪽에 있는 파라미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추적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워드를 수행할 때는 먼저 레지넷 기반의 고정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이미지 피처를 뽑은 뒤에 그것을 FC 레이어에 넣어서 결과를 구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합니다. 이때 편의를 위해서 피처 값과 아웃풋 값 두 개를 모두 forward 함수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한번 모델 객체를 초기화해 볼게요. 또한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는 애덤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격자가 하나의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드는 상황을 가정할 건데요. 이때 베이스 인스턴스와 타겟 인스턴스는 각각 다른 클래스, 즉 고양이와 강아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랜덤하게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하나씩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 로더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되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클래스에 따라서 베이스 인스턴스와 타겟 인스턴스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와 같이 한 장의 고양이 이미지가 베이스 인스턴스, 그리고 한 장의 강아지 이미지가 타겟 인스턴스로 뽑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요. 본 코드에서는 L 인피니티 바운드를 이용해서 포이즌 인스턴스를 초기화합니다. 이때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메인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로더에 적용되어 있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제한 뒤에 그 상황에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해서 먼저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제한 뒤에 이렇게 만들어진 unnormalized base 인스턴스를 perturbed 인스턴스로 초기화합니다. 이제 이러한 인스턴스를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본 실습에서는 편의를 위해 나중에 다시 정상적인 포이즌 인스턴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정교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또한 현재 실습에서는 간단히 입실론 크기를 255분의 16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색상 이미지에 포함된 각각의 축, 파라미터에 대해서 약 6% 정도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각각의 픽셀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정도 크기만큼씩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5000번의 이터레이션만큼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고요. 간단히 PGD 어택 방식으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포이즌 인스턴스가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식을 확인해 보시면 네트워크에 넣어서 나온 포이즌 피처와 기존의 타겟 피처가 서로 유사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풋 도메인에서는 포이즌 인스턴스와 베이스 인스턴스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포이즌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번 그레디언트의 사인 값을 구해서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퍼터베이션이 특정 입실론 크기만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해 결과적으로 포이즌 인스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이즌 인스턴스는 베이스 인스턴스와 인간의 눈에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는 타겟 인스턴스와 유사한 피처를 갖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를 포함하도록 해서 포이즈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전 학습된 레지넷에서 앞쪽 레이어는 고정하고 뒤쪽에 있는 FC 레이어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밸루에이션 모드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일반적인 학습 코드와 마찬가지인데요. 단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로더에서 매번 배치 사이즈만큼 이미지를 뽑아 오는데요. 항상 에폭마다 첫 번째 배치에 대해서 그중 첫 번째 이미지만 포이즌 인스턴스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코드를 작성해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습하고 있는 Targeted Clean Label Poisoning 어택에서는 일반적인 어큐러시는 떨어뜨리지 않고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만 트리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큐러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마찬가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특정 에폭마다 반복하며 실제로 포이즈닝 어택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이 타겟 인스턴스가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 공격에 성공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랜스퍼 러닝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적은 에폭만으로 빠르게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에폭을 반복하며 학습 데이터에 빠르게 피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역시 강아지로 높은 컨피던스를 보이며 타겟 인스턴스를 분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에폭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고양이에 대한 어큐러시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를 고양이라고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이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충분히 높게 나오면서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에만 그때만 트리거가 돼서 베이스 클래스, 즉 고양이라고 잘못된 분류를 일으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트리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격자는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를 모델에 제시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 테스트 타임에서 공격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타겟 인스턴스죠. 결과적으로 포이즈닝이 완료되어 이러한 한 장의 강아지 사진이 아주 높은 컨피던스로 고양이라고 잘못 분류됨으로써 공격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